한국 대선 개표 방송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은 몰랐죠. 2025년 한국 조기 대선, 전 세계가 놀란 건 누가 당선됐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개표됐는가였습니다. 말을 타는 후보자, 아이돌처럼 춤추는 그래픽, 그리고 김구 선생의 연설까지. 이건 정치가 아니라 예술이자 축제였습니다. 감동, 눈물, 그리고 믿기 힘든 기적까지. 이곳은 감동 비행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비행해주세요.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CNN 본사에서 정치 콘텐츠 디렉터로 일하는 카밀라 샌더스입니다. 2025년 4월 초 제 책상 위로 긴급 보고서 하나가 날아왔어요.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이 최종 확정되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내용이었죠. 또 다른 정치적 혼란이군.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줄을 읽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됐다는 거였어요. 작년 12월 계엄령 사태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선거를 치른다고요? 본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카밀라, 한국으로 출장 가줘. 이 상황을 직접 취재해야겠어. 솔직히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요? 미국이라면 최소 1년은 걸릴 텐데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선거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 외국인이시군요.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해요. 기사님이 말씀하시길 자신도 벌써 후보자들 공약을 다 찾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20대 학생들이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 이번엔 꼭 투표해야지, 사전투표 언제 하지?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 직장인들도 후보자 토론회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가 놀란 건 이들의 태도였습니다. 정치적 혼란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무력감에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이었거든요.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죠. 한 시민이 제게 말했던 이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호텔에 돌아와서 CNN 본사에 첫 번째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치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탄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어요. 앞으로 보게 될 것들이 제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한국의 선거는 단순한 정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였고, 축제였고, 시민들의 살아있는 의지 표현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됐어요.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살아내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선거 전날인 5월 30일, 저는 서울역 근처 사전투표소로 향했습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투표소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줄을 서 있는 한 청년이 눈에 띄었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거든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제가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사전투표 마지막 날에 맞춰서 항공편을 잡았거든요.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투표 하나 하려고 호주에서 한국까지 날아왔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으니까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지 않다고 해서 투표를 안 할 수는 없죠. 그 옆에 서 있던 60대 아주머니가 말을 거셨어요. 맞아요. 나도 무릎이 아픈데 지팡이 짚고 왔어요. 이런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뽑아야죠. 그분은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계셨는데도 굳이 사전투표를 하러 오신 거였어요. 또 다른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휴가 내고 왔어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평일에 미리 투표하려고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투표를 우선순위에 둔 거죠. 저는 CNN 카메라맨에게 속삭였어요. 이 장면들 다 찍어도 미국 시청자들이 봐야 해. 솔직히 미국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려웠거든요. 투표율이 50%만 넘어도 높다고 하는데 이곳 사람들의 열정은 차원이 달랐어요. 그 다음날 6월 3일 선거 당일이었습니다. 저녁 8시 투표가 마감되고 나서 첫 번째 발표가 나왔어요. 투표율 79.4%. 28년 만에 최고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이 숫자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79.4%.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호주에서 10시간을 날아온 청년의 의지가 담긴 숫자였어요. 무릎 아픈데도 지팡이 짚고 온 아주머니의 신념이 담긴 숫자였고요. CNN 본사에 긴급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투표율 79.4%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 한 명 한 명의 간절함이 모인 결과예요. 민주주의에 대한 이들의 열망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숫자 뒤에 숨어있는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앞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것을요. 저녁 8시가 되자 개표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 보고 싶어서 홍대 근처 카페로 갔어요. 그곳에는 20-30대 젊은이들이 모여서 대형 스크린으로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화면에 나타난 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후보자들이 말을 타고 경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득표율에 따라 말의 속도가 달라지면서 실시간으로 순위가 바뀌는 거였어요. 이게 뭐야? 제 옆에 있던 CNN 카메라맨이 당황스러워했어요. 선거 방송이 맞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선거 방송은 보통 진중하고 격식을 차리거든요. 앵커들이 정장을 입고 심각한 표정으로 분석하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화면 속 후보자들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득표율이 올라가면 초록불, 내려가면 빨간불이 켜지면서 탈락하는 연출까지 있었어요. 카페에 있던 대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방송 형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학생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원래 이래요. 너무 진지하면 사람들이 안 봐요. 옆에 앉아있던 직장인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는 정보보다 재미가 집중력을 유지시킨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정확한 개표 결과는 나오잖아요. 그 과정을 흥미롭게 만드는 거죠. 저는 CNN 편집팀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건 단순한 개표 방송이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정치 콘텐츠야. 솔직히 미국이었다면 정치 희화화 논란이 일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정확성이었어요. 재미있는 연출 뒤에는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득표율, 지역별 개표 현황, 과거 선거와의 비교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죠? 제가 물어보니까 한 시민이 설명해줬어요. 우리나라는 전자개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화면에서는 이제 후보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페달을 밟는 속도가 득표 속도와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1위 후보는 열심히 페달을 밟고 꼴찌 후보는 거의 멈춰 서 있는 상태였죠. CNN 편집 감독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카밀라, 이건 개표가 아니라 연출이야. 그런데 신기한 건 정확하고 빨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정보 전달이 완벽하게 결합된 거였어요. 제가 그날 밤 노트에 적은 메모입니다. 정치는 엄숙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오늘 여기서 무너졌다. 한국 사람들은 재미와 정확성을 동시에 잡았다. 카페에 있던 시민들은 웃으면서도 진지하게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번엔 정말 박빙이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 지역구는 어떻게 나올까 하며 궁금해했습니다. 재미있는 연출 속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느껴졌거든요. 개표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각 방송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SBS, MBC, KBS를 번갈아가며 시청했어요. 각 방송사마다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SBS에서는 후보자들이 실내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득표율이 올라갈 때마다 페달을 더 열심히 밟는 모습이었죠. 마치 스피닝 수업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피트니스 프로그램 같은데? CNN 편집 감독이 웃으며 말했어요. MBC는 더 과감했습니다. 후보자들이 한류 드라마 주인공처럼 등장했어요. 배경음악까지 드라마 OST를 사용하더라고요. 1위 후보가 나올 때는 로맨틱한 음악이, 꼴찌 후보가 나올 때는 슬픈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이게 정말 선거 방송이야? 저는 계속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력적이었어요. 지루할 틈이 없었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KBS는 좀 더 전통적이면서도 재미있는 방식을 택했어요. 후보자들이 한국 전통 복장을 입고 경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득표율에 따라 한복의 색깔이 화려해지거나 단조로워지는 연출까지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실시간 데이터의 정확성이었어요. 재미있는 연출 뒤에는 정밀한 통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지역별 개표 현황, 연령대별 투표 성향, 과거 선거와의 비교 분석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정확한 데이터를 처리하지? 제가 궁금해하자 현지 취재진이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전국이 광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요. 각 투표소에서 개표 결과가 실시간으로 중앙으로 전송되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결과물이었어요. 정보 전달의 효율성과 시청자의 흥미를 동시에 잡은 거죠. 밤이 깊어갈수록 방송사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졌어요. SBS에서는 K-팝 아이돌 그룹 패러디까지 등장했습니다. 후보자들이 아이돌처럼 춤을 추면서 득표율을 발표하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미친 거 아니야? CNN 카메라맨이 어이없어 했지만 저는 오히려 감탄했어요. 아니야, 이건 천재적이야. 젊은 층의 관심을 끌어내는 완벽한 방법이거든. 실제로 소셜미디어 반응을 확인해보니 젊은 시청자들이 열광하고 있었어요. 올해 개표방송 역대급이다. 이래서 선거가 재미있어. 친구들한테 다 알려줘야겠다. 같은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날 밤 CNN 본사에 보낸 리포트입니다. 한국에서는 정치가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까지 모든 방송사가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선거 방송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개표 방송이 끝난 다음 날, 저는 종로 근처 카페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투표 인증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선거 당일 소셜미디어에서 봤던 투표 인증 사진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20대 여성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투표 도장을 K-팝 포토카드에 찍었어요. 그분이 보여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돌 사진 위에 투표 도장이 예쁘게 찍혀 있었거든요. 왜 손에 찍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웃으며 대답하더라고요. 손에 찍으면 지워지잖아요. 이건 기념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제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했다는 증거니까요. 그 옆에 앉아있던 대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좋아하는 드라마 포스터에 찍었어요. 주인공이 정의를 실현하는 드라마인데 저도 투표로 정의를 실현한다는 의미로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투표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 거예요. 야구팀 응원 굿즈에 도장을 찍은 사람, 예쁜 스티커로 꾸민 종이에 찍은 사람, 심지어 자신이 기른 강아지 사진에 찍은 사람까지 있었어요. 이런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제가 궁금해하자 한 시민이 설명해줬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어요. 투표 참여를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또 다른 시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정치 이야기를 하면 무거웠는데 이제는 투표 인증샷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돼요. 저는 이 현상을 CNN 본사에 리포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투표가 개인의 표현 수단이 되었어요.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30대 직장인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투표 인증은 내가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단순히 도장 하나 찍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낸다는 의미거든요. 그분이 보여준 투표 인증 사진은 정말 예술작품 같았어요. 예쁜 카페에서 찍은 사진 위에 투표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마치 작품의 서명 같았거든요. 젊은 엄마 한 분은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이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어서 투표소에 데려갔어요. 나중에 커서 이 사진을 보면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서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투표 인증 문화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 참여에 대한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정치를 어렵고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였거든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투표는 취향이 되고 놀이가 되고 정체성이 되었구나. 민주주의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개표방송 당일 밤 11시 MBC 개표방송이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실시간으로 시청률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개표방송이 전체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화면에 나타난 장면이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MBC에서 특별한 영상 편집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김구 선생님의 광복 연설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육성이 흘러나오는 동안 화면에는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어 나타났어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모습과 오늘 투표소에서 줄을 서는 시민들의 모습이 겹쳐지더라고요. 이어서 BTS가 유엔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전국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화면에는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다음은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장면이었어요. 한국 영화가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수상 소감과 함께 한국의 발전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그냥 개표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로 엮은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였거든요.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역사적 순간들이 이어졌어요. 1987년 민주화 운동 장면, 2002년 월드컵의 거리 응원, 2016년 촛불 집회까지. 모든 장면이 오늘의 선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투표 방송이 아니야. 헌정이야.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CNN 카메라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역사를 엮어서 보여주다니. 소름이 돋아.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세월호 참사 때 노란 리본을 다는 시민들의 모습과 오늘 투표소에서 만난 그 호주에서 온 청년의 모습이 교차되어 나타났거든요.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으니까요. 그 청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순간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개인의 작은 실천이 역사의 큰 물줄기가 된다는 메시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전달됐거든요. 방송사에서 자막으로 내보낸 문구가 있었어요. 모든 역사는 시민 한 명 한 명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실시간 시청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35%, 40%, 마침내 45%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이 방송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소셜미디어도 난리였습니다. 개표 방송 보고 울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힘이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 같은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CNN 본사에 긴급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개표 방송은 단순한 선거 보도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국민 통합의 순간이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재현신의 시간이었어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날 본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방송 중 하나였습니다. 개표 방송이 끝난 다음 날 오후 저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서울역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매표소 앞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10살 정도의 손자와 함께 기차표를 끊고 계셨거든요.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는데 손자가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제가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어제 투표하러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이에요. 할아버지의 대답에 저는 놀랐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투표하러 오셨다고요? 네, 원래 서울에 살았는데 은퇴하고 부산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이 아직 서울에 있어서 여기서 투표해야 했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실 주민등록 옮기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루다가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거지. 그래도 투표는 해야죠. 손자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꼭 투표하러 왔어요? 이번 한 번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순수한 질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투표는 약속 같은 거야. 나라에 대한 약속이고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 이 한마디에 한국 민주주의의 본질이 다 담겨 있다고 느꼈거든요. 할아버지는 몇 번째 투표세요? 손자가 또 물어봤어요. 처음 투표한 게 1971년이니까. 거의 54년째 하고 있네.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54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투표를 하셨다고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힘든 게 뭐가 있어. 우리 어릴 때는 투표권도 없었잖아. 이런 권리를 갖게 된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손자가 또 질문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뽑은 사람이 항상 당선됐어요? 아니지, 떨어진 사람도 많아. 그래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 의견을 표현했다는 거니까. 매표소 직원이 기차표를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어르신, 항상 투표하러 오시는 거 보면 대단하세요.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뭐가 대단해.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기차 시간이 다가오자 할아버지와 손자가 플랫폼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메모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스템이 아니라 태도다. 이 사람들에게 그건 생활이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투표는 약속 같은 거야. 개인과 국가 사이의 약속, 현재와 미래 사이의 약속, 세대와 세대 사이의 약속. 투표가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서울역을 떠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도나 시스템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고 말이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시청 옥상 전망대에서 야경을 내려다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CNN에 보낼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의 집이겠죠. 79.4%라는 숫자가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첫 문장을 타이핑했어요. 우리는 정치를 설계했지만 한국은 그것을 살아냈다. 이 한 문장에 제가 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10시간을 날아온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으니까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지팡이를 짚고 온 아주머니, 부산에서 서울까지 투표하러 온 할아버지의 모습들도 생생했어요. 두 번째 문단을 썼습니다. 민주주의는 지루할 필요가 없다. 재미와 문화 그리고 감동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다시 참여한다. 말 경주를 하고 오징어 게임 패러디를 하고 K-팝 아이돌처럼 춤을 추던 개표 방송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문화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투표 인증을 K-팝 포토카드에 찍고 예쁜 카페에서 도장을 받고 가족과 함께 투표소에 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세 번째 문단에는 이렇게 썼어요. 정치가 엔터테인먼트가 되었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엔터테인먼트가 정치 참여의 문을 열었다. 젊은 시청자들이 개표 방송을 보며 열광하고
소셜미디어에서 투표 인증샷을 공유하는 모습들을 생각하며 썼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서울의 야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마지막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의무가 아니라 축제가 되었다. 부담이 아니라 자랑이 되었다. 그리고 개인의 표현 수단이 되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쓰려고 하는데 손이 멈췄어요. 어떤 말로 이 모든 경험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CNN 생중계를 통해 나는 처음으로 투표가 아름답다고 느꼈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20년 넘게 기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선거를 취재했지만 투표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서울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내일 아침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 것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투표는 권리이자 문화이고 의무이자 축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민주주의는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진심으로 참여할 때 정치는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청 옥상을 떠나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말이죠.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취재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봤어요. 왜 한국의 선거가 이렇게 특별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여기서는 정치가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즐거운 것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운전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외국 기자님이시죠? 우리 선거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외국에서 보면 신기한가 보네요. 바로 그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외국인인 저에게는 놀라운 혁신이었던 거죠. 호텔방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제 기자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해질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 영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